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런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숨길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이 아는 그대로의 사람일까요? 혹시라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다른 이면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때때로 우리 마음속의 불안을 자아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성격이 드러날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숨겨졌던 본심이 드러난 경험, 아마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그리고 의외의 상황에서의 태도들이 우리가 몰랐던 모습들을 어느 순간 드러내기도 하죠. 며칠 전 한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이 주제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지인의 이름은 수연 씨였습니다. 수연 씨는 오랜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다들 직장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라지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여전히 가깝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임 중에 저녁 식사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던 순간 친구들 중 한 명이 다소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좀 힘든데 이번엔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면 안 될까? 다른 친구들은 잠시 어색해하며 그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그 친구를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던 것은 그날 이후 그 친구가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만나면 돈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유리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을 주려 했던 친구들이었지만 점점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모두가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마주하는 이런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본심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도 의외로 사소한 상황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밥값을 계산할 때의 태도나 일을 나눠서 처리해야 할 때의 책임감 또는 술자리에서의 행동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그들의 본성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사람들의 숨겨진 성격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밥값 계산과 관련된 질문, 두 번째는 일과 책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세 번째는 술자리에서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밥값은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 순간은 즐겁지만 계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라오죠. 이때 각자가 보이는 태도와 반응이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곤 합니다. 몇 년 전 한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소영 씨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자주 먹었습니다.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팀워크도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동료 민수 씨가 늘 계산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타이밍의 문제라 여겼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계산을 하고 민수 씨가 다음 차례를 놓친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자 동료들은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계산 직전에 화장실에 간다거나 전화를 받는 일이 많았죠. 심지어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라는 말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 팀원들은 서서히 민수 씨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친절해 보였던 그가 정작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팀원들 사이에서 신뢰를 흔드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민수 씨는 팀 안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밥값 계산 같은 사소한 문제를 통해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면을 알 수 있을까? 사람의 성격은, 특히 책임감과 배려심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밥값 계산은 사소한 일이지만 거기서 드러나는 태도는 결코 사소하지 않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친구나 동료와의 모임에서 항상 뒤로 빠지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끌어가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느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와 관련해 철학자 공자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신의가 없으면 큰 일에도 믿음을 얻지 못한다. 밥값처럼 작아 보이는 문제에서조차 책임과 배려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그 본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밥값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은 행동과 태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다음으로는 일과 책임감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사람의 숨겨진 성격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즉 직장에서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진짜 성격을 알아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일을 내가 처리할까요? 아니면 같이 할까요? 단순한 질문 같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일하는 태도를 통해 책임감, 협동심, 그리고 진정한 성격이 어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진우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진우 씨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항상 맡은 일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료 민정 씨가 큰 프로젝트를 맡으며 진우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정 씨는 팀원들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라며 적극적으로 일을 나눴죠. 그런데 일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민정 씨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던 민정 씨가 중요한 회의나 결정을 앞두고는 자꾸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진우 씨, 이 부분은 당신이 더 잘할 것 같아요라며 자신의 책임을 슬쩍 떠넘기거나 회의에서 나올 의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진우 씨와 다른 동료들이 떠맡았죠.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 민정 씨는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중심이 되어 팀원들과 협력한 결과입니다. 진우 씨와 동료들은 놀라움을 넘어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주도적으로 한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의 진짜 성격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순간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일의 결과가 좋으면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결과가 나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신뢰를 쌓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함께 일하면서 유독 책임을 회피하거나 공을 독차지하려는 사람 때문에 속상했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데서 나온다.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려는 사람은 결국 용기가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일의 순간에 드러나는 진짜 모습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성격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상황인 술자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술자리에서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술은 흔히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고들 말합니다. 알코올이 이성의 억제력을 낮추면서 평소에는 숨기고 있던 진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술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대학 동기인 은희와 지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둘은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친밀한 사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느 날 은희는
지훈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의 사건은 은희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며 지훈의 동료들은 은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은희 씨는 지훈 씨랑 대학 때부터 친구였죠? 어떤 사람이었나요? 은희는 지훈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훈이 술잔을 들며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은희가 나한테 고백했었는데 내가 차줬잖아. 기억 안 나?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은희는 당황스러웠지만 그저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그 후에도 자신이 은희를 어떻게 놀렸는지, 어떤 별명을 붙였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며 웃음을 유도했습니다. 지훈의 동료들은 은희를 위로하며 그 자리를 수습하려 했지만 은희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던져진 말이었지만 지훈의 태도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은희는 지훈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성실했던 지훈이었지만 술자리에서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은 오늘 술값은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이 책임감과 공정함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보여줍니다. 술자리를 주도하던 사람이 모든 비용을 떠넘기려 하거나 자신의 몫을 적게 계산하려 한다면 그 사람의 태도에서 이기심이나 무책임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와 관련해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혹은 쾌락 속에서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 술은 우리의 감정을 이완시키며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는 인간관계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술자리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그의 삶의 철학,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진정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함께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사례와 조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특히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한 회사의 동료들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던 발표 자료가 파일 오류로 인해 손상되며 발표 직전에 열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팀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 상황에서 각자의 반응은 매우 달랐습니다. 먼저 정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며 분노를 터뜨리며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일 마지막으로 누가 만졌어? 왜 백업을 안 했어? 정수의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민주는 침착하게 팀원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니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자. 발표 자료 없이라도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구두로 전달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는 해결책을 모색하며 팀의 사기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수는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떠넘기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 민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민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위기 속에서 보이는 태도는 그의 진정한 성격, 가치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평소에는 숨길 수 있는 결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춰지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진정한 성격은 극한 상황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겪는 위기나 도전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고 누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우리에게 사람을 평가하는 소중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학자와 전문가들의 관점을 통해 사람의 본성과 인간관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위기는 친구를 가려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모습은 평온한 날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 통찰이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도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인간관계 연구를 통해 감정적 지지와 갈등 해결 방식이 관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타인의 감정적 반응은 그들의 진정한 성격과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한 예로 결혼 생활 중 경제적인 위기를 맞닥뜨린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부부는 오랜 시간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했지만 한순간에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감정적으로 무너져 부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고 부인은 처음에는 위로하려 했지만 점차 남편의 부정적 태도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부부는 서로에게 실망감을 느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또 다른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며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위기는 그들에게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고트먼의 통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은 단순히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관계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특히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세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일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정한 책임 분담을 중요시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타인의 공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둘째는 밥을 먹을 때입니다. 식사비를 계산할 때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배려심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술을 마실 때입니다. 술자리에서는 평소 감추었던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의 진정한 모습을 이런 상황에서 확인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경험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점이 드러날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인간관계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진정한 우정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에서 이해받고 싶고 신뢰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의 본성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한 동료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회사의 프로젝트 팀에 속해 있던 영민과 수지는 겉으로는 매우 친해 보였습니다. 영민은 항상 유쾌한 성격으로 팀 분위기를 살렸고 수지는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해내며 신뢰받는 팀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중 영민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일이 바쁘다며 수진에게 모든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민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실망을 느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영민은 팀의 대표로 발표를 맡았고
수진이 밤새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며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수진은 그날 이후로 영민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타인의 본성을 알아보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고 책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가 상대방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전문가들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확하게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고 느낀다면 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둘째, 서로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책임 회피는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타인의 행동에 지나치게 관대하지 마십시오. 배려와 관대함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복적으로 악용될 때는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속담을 떠올려 봅시다. 자신의 가치와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행동을 신중하게 판단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하고 의미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